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세입니다. 자,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원래 퇴근길 시황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야간 방송이 됐네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증권사와 저희가 지금 오늘 그 MOU를 맺는 좋은 날이라서 잠시 회의를 다녀오냐 늦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별 볼 일 없다. 이걸로 압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저께 뭐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증시나 뭐 이런 거 크게 영향받지 않는, 미증시가 급락만 안 나오면은 우리 시장 그냥 보합권 져놓으면은 충분하다.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은 요거 간단하게 그어드렸어요. 요 사이에서 그냥 놀고 있다. 요 사이에서 놀고 있다. 대충 한 뭐 길게 잡으면은 한 2050 정도 잡으시면 되고, 짧게 잡으면 한 2060 잡으시면 되는데,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요렇게 사이에서 놀고 있다. 2100 정도인데 2100 조금 넘어가도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오늘 그나마 이제 갭으로 넘어가고 거래량 조금 늘고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온 거, 요건 괜찮은 시그널이긴 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래량 아직도 부족해요. 이거는 부족해요. 확 늘어야 돼요. 돌파하려면. 근데 그 정도의 좋은 이슈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번 주 초 강세를 보여야 한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근처에는 기대감 혹은 잘 팔았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나와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전날이든 당일날이든 기대감이 한번 있을 거고, 이번엔 뭐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번엔 시장이 조금 약했으니까 확인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월요일날 잘 팔았네 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요즘에 신기한 거 자꾸 만들어내요. 사이버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다 직접 나가서 사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다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 소식,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죠? 쇼핑하는 쇼핑센터 쪽은 매출이 좀 줄었고 온라인 쪽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이버 먼데이라는 뭐 이런 특이한 날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이것도 다 소비 시즌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 기업들이 혹은 국가 등등해서 만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전에 뭐 우리나라도 뭐 빼로데이라는 게 막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33데이라는 삼겹살데이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뭐 이번에는 봤더니 뭐 11절 같은 것도 나왔대요.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다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뭘 저런 걸 만들었네 이렇게 비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동참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저런 행사도 있네 하고 마음에 들면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행사를 한다거나 뭐 할인을 한다거나 뭐 그런 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다. 파티 문화처럼 정착하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 문화도 정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요. 주식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오늘은 어저께 진작 말씀드렸죠. 오늘은 별 볼 일 없다. 강보합이면 좋고 급락만 안 하면 된다.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그래요.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저항권 부근에 있죠. 보면은 코스닥도 이렇게 똑같이 확대해 드리면은 뭐 이거 이렇게 보면은 별 볼 일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 개파락 나온 거 당연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650이 중요하다고 진작 말씀드렸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삭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놀고 있고, 오늘도 이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코스닥은 110 정도를 710 정도를 돌파해야 된다.
자, 제가 기존이랑 좀 다르게 기존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수급이 좋지 않네요. 여기도 수급이 좋지 않네요. 이거 돌파 못 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2번 도전했었죠. 보세요. 기존 저항 돌파 시기에 수급 핑계를 내면서 돌파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니까 돌파하면 좋은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했죠. 지금도 돌파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반반인 것 같다. 기존에는 돌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근데 돌파하면 좋겠는데 저는 크게 기대는 안 되네요 라고 했던 게 수급 핑계 대면서 했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다. 수급이 좀 바뀌었다. 이벤트도 있다. 휴식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도전은 해볼 만할 것 같다. 파웰이 떠들면 어떻게 되나요? 파웰이 떠들면은 그냥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자꾸 잔소리한다. 뭐 그렇다고 자기가 자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압박하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파월 의장이 기존에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좀 미국 경제 꺾이는 거 아니냐 좀 최근에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금리 인상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고 미중 무역 전쟁 있고 하니까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경기가 회복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표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문제 없다. 파월 문제 없다. 트럼프는 잔소리. 파월 괜히 뽑았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파월이 약간 희생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부에 어떻게 진짠지 아니면은 그냥 제 뇌피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월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FOMC 뭐 패드 의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런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를 다 여러 가지를 대입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문제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죠. 금리가 급진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가 둔화되면. 근데 문제 없다라고 하죠.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다. 이게 비공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둘이 손잡았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잔소리하는 거. 둘 다 연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는 연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래요. 미중 무역 전쟁에 앞두고 그 회담을 앞두고 전쟁을 앞둔 건 아니죠.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도 된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을 막 일부러 뭐 시장에 부담을 주려고 파월 의장이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연기는 해야 되잖아. 트럼프는 이제 잔소리하는 거야. 파월 괜히 뽑았나? 파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FOMC 이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니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이거 너무 뇌피셜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참고로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든지 뭐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막 급등 나온다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생각보다는 파월이 뭐라고 하든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지 않을까.
흔들릴 수는 있지 않을까.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앞으로도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금리 인상을 내년에는 6번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뭉개버리지 않는 이상 뭐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죠. 그 정도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 봐서 하겠다. 요 정도 이 정도면 진짜 비둘기파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시장에서 반응은 뭐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일부러 그거 생각해서 지수를 여기까지 올려놨다. 왜? 여기는 밀려도 기존 박스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구간이 지금 700포인트면은 50포인트라는 여유를 둔 거잖아. 이만큼 올려놓은 거는.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가 여러 개 있는데 한두 개 좀 밀려도 복구할 수 있는 정도는 힘은 마련되는 거잖아. 이만큼 밀려봐야, 그죠? 5% 밀려도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5% 밀려도 이만큼이잖아요. 하단보다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밀려도 밑에서 저점 매수 나오면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중 정상회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또 뭐 아직 뭐 기자들 앞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멀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작 당일날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고, 큰 틀만 조금 합의했다, 앞으로 조금은 서로 양국 관계를 이해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좋게만 나와도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최소한의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복구가 될 수 있는, 오히려 한번 흔들고 가면 좀 더 멋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가 멋지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궈놓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돌파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막 여기 사요. 여기서 막 사요. 제가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자중해 주세요 했더니 이번엔 좀 자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한테 물량을 좀 넘겨주죠. 그게 오히려 좀 더 스마트한 거예요. 좀 더 전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거 돌파 기대감도 있어. 알고는 있어. 근데 외국인 기관한테 넘겨준 거, 니네가 좀 많이 사라. 그래서 넘겨줘. 그럼 난 넘기고 살게. 니네가 조금 더 수익을 봐. 나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위쪽까지 모기처럼 따라붙을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오히려 반등이 빨라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기술주가 좀 무너졌지만 기술주 재편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팡이라는 게 원래 증권시장에서 애초에 그거를 붙잡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올라가는 종목들 앞잡다니까 팡이 된 거잖아. 요즘에 팡을 빼고 뭐 망하니 뭐니 뭐 얘기가 많은데, 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기술주들은 재편되고 있다. 다시 갈 놈들로. 페이스북 같은 거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좀 노이즈 있는 거 빼고 다시 가겠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얘기해서 그렇지 애플 자체가 뭐 엄청 나빠진 건 없어요. 애플 부품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다시 영상 하나 찍어드릴게. 애플 같은 경우는 추후에 영상 하나 찍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애플 자체에는 별거 아니에요. 애플은 수익성이 계속 나오는 거고, 기존에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죠. 애플이 핸드폰을 많이 팔기보단 지금은 많이 팔리는 시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천천히 고가 핸드폰을 팔아서 매출을 맞추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부품사들이 납품하는 부품 개수는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대신 추가적으로 좋은 거는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 추가적으로 좋은 애플의 그런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서 좋은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카메라 많이 들어간다 하면 카메라 부품이나 뭐 이런 카메라 필터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덜 팔아도 유지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그 부품 중에서 더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플렉서블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애플은 조금 뒤늦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플렉서블이 나온다 삼성에서, 그러면은 관련된 뭐 FPCB나 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덜 팔려도 하나 들어갈 거 두 개 들어갈 거 세 개 들어가면은 이득이 되는 부품들, 그런 부품들을 좀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핸드폰 판매 대수는 기존부터 쭉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거를 뭐 새로운 악재처럼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악재로 인식하는 거지. 작년에 이미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설명드렸어요. 가을에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할 때, 더위 가시고 솔솔 불기 시작할 때 작년 가을에 1년도 더 전에 설명드린 건데, 뭐 이제 와서 뭐 애플이 뭐 판매 대수가 뭐 감소하니 어쩌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거 원래 알고 있던 거고 알려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작년에. 네. 늦게 보신 거지. 저를 늦게 찾아오신 것 뿐이지 이미 알려드린 거야. 작년에 알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너무 뭐 성장성이 뭐 저하되니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런 거예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기술주 성장주, 미국 기술주 성장주, 성장 둔화. 4차 산업혁명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5G예요. 이거 상용화된 나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상용화 안 됐어요. 이거 하면은 당연히 메모리 더 들어가고, 예? 안 그래요? 메모리 더 들어가고 뭐 더 다 좋아. 이게 돼야지 기반이에요. 자율주행 이거 5G처럼 이렇게 그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게 안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고 뭐고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물 인터넷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작이야. 시작.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과도기적 성격은 있겠죠. 과도기적 뭐 방황이라고 할게요. 있을 수 있다. 청소년기 방황하는 것처럼 이제 막 커가지고 애기 벗어난 거야. 근데 청소년 때 잠깐 방황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 끝났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건 시작이다. 5G가 되면서부터 시작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상용화 되면 그렇다고 뭐 전 세계 한 번에 다 들어가나? 전 세계 천천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요거는 단점이네, 요건 고쳐서 우리나라에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IT주는 어차피 다시 가요. 근데 이제 성장이 잠깐 요거 교체되면서 둔화되거나 하는 업종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IT가 뭐 이제 맛이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남들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한데,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뭐 저는 이 얘기를 이미 2, 3년 전부터 많은 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갑자기 내세운 게 아니죠. 2, 3년 많은 분들한테 내세워 드렸어요. 이거 통신이 기반이다. 그리고 OLED든 뭐 그 다음 뭐 디스플레이가 있고 뭔가 보이는 건 기본이다. 나중 가면 홀로그램 쪽이 나오진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일단은 기반이다. 기반이 된다.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메모리나 이런 쪽도 당연히 저장 매체는 기본이다. 나중에 뭐 그래핀처럼 이렇게 뭐 대체 물질 해가지고 반도체를 대체할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중간에 비트코인 쪽이 이제 뭐 가라앉으면서 이제 뭐 채굴 작업하시는 분들이 줄고 하니까 이제 뭐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던 뭐 메모리 줄고 이렇게 수요가 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램 쪽이 좀 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거다. 어차피 5G 되고 그 다음 거 넘어가면 다음 단계 기술로 어차피 넘어갈 거면은 다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깨워 드리는 거지. 아시겠죠? 5G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의 시작이다. 5G 말고 뭐 6G가 나오고 7G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음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는 될 거예요. 5G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돌파해서 갈 경우에 뇌피셜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 안 좋아서 시장이 밀릴 경우에도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항에 붙여놨다. 왜냐하면 트럼프랑 시진핑밖에 몰라요. 지금 이거는 되느냐 마느냐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괜히 뭐 소설을 써놓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안 좋으면 어떻게, 두 가지 방향 다 써드리자요 제가 지금. 근데 안 좋아도 650
혹은 650 부근 혹은 이 아래에서 저점 매수는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모르겠고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 동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코스닥은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남북경협이나 남북경협 우리나라 독자적인 거잖아요. 이거 독자적인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IT 박살난 IT 그래요. IT가의 반란 요게 필요하고 바이오는 가던 길 가자. 바이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면 돼요. 이러면은 남북경협주는 요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계속 그렇게 보시라고 했어요. 그 밀리면은 저점 부분이다. 요 좀 이제 밀리는 게 뭐 악재가 뜨거나 밀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모아서 뭐 하루에 한 주든 하루에 두 주든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지고 밀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그래서 위에 뜨면은 다시 한번 팔고 이슈 나오면 팔고. IT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종목 많아요. 이것도 한번 뭐 애플 얘기하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바닥에서 그러니까 아직 못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다 보고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냐. 순환매가 좀 천천히 돌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희망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반등 나오던 거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다 안 좋은 지금 빅이벤트가 다 안 좋게 끝나도 코스닥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돌파 나와서 본인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 싶으면 당연히 코스피도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는 시나리오는 그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이슈가 없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뇌 속에서 나온 소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도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뭐 그 무작정 이제 많이 밀렸으니까 갈 겁니다. 혹은 아유 좀 뒤숭숭하니까 더 폭락 나옵니다. 이 무작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런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다 대입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상승이던 요 돌파를 생각하시던 아니면은 하락을 폭락을 생각하시던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두 가지 다 놓고 있는데 폭락은 생각은 안 하고 있다. 밀려서 그래요. 650까지 밀리면 그래도 꽤 밀리는 거니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650을 살짝 이탈하고 나면 모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해요. 아니면은 안전하게 650 이탈했다가 오던지 아니면 650 부근에서 지난번처럼 매수를 해서 이탈할 때 잘랐다가 복귀할 때 사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트 매매하는 거는 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나오는 상황 보고 대응하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소설은 써놓되 뇌피셜은 갖고 있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좀 갖고 계시라고. 아시겠어요? 현금 좀 갖고 계시라고. 뭐 이렇게 다들 주식을 못 사갖고 안달이야.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물론 이제 드려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으면 드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마지막에 뭐 말씀드린 게 테마성 종목 뭐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비츠로테크 말씀드렸죠. 이거 뭐 오늘 아주 그 뭐야 그 누리호였나요? 그죠?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이게 151초 상승했죠. 이게 140초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목표로 알기로. 근데 151초 이 정도 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이번에 누리호는 우주까지 날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엔진이 발사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력을 가동하면서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보는 테스트예요. 근데 자, 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 정도만 종가에 보고 현금 들고 가시는 게 낫다. 이런 게 취향이 안 맞으면 현금 들고 가시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누리호 발사 뭐 이거 시험 발사예요. 정확하게 시험 발사
140초 유지 시 성공. 유지 성공.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151초 뭐 됐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뭐 괜찮죠? 151초. 우리 힘으로 이게 의미 있는 게 우리 기술력, 원래 러시아랑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술력을 좀 연구원들 모셔다가 우리 기술이 안 되니까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력으로 뭐 해결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공, 기존에 발사할까 하다 계속 미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나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품주 같은 경우, 아스트 같은 경우 굉장히 기술력 높게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가 됐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 이제 할 때가 됐다. 기존에도 이제 뭐 테스트 발사하려다가 이제 뭐 조금 미루고 한 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높게 봤는데, 요거 매수하신 분 내일 아침에 급등하면은 좀 적당히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비치로테크 요거 뭐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가시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좋든 나쁘도 한번 밀렸다가는 것도 저는 염두를 해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너무 많이 말씀드렸네. 이거 나눠서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봤자 뭐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다 계속 얘기한 게 빅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인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뭐 이제 연설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파월 의장 뭐 트럼프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는 거 아니다. 말씀드렸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 아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잘 나오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저항권 붙여서 넘어왔는데, 파월은 그냥 트럼프한테 힘 실어주고 자기가 욕을 대신 먹어주는 그런 역할이다. 둘이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잔소리꾼 정도, 이제 파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잔소리꾼 정도.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은 문제 없으니까 트럼프 가서 자신 있게 협상하고 와, 이렇게 힘 실어주는 정도 보인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의 뭐 기술주들이 뭐 이제 성장주들인데 뭐 성장이 둔화된다? 일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5G다. 우리도 상용화가 안 됐다. 세계 최초인데.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다. 세계 최초라도. 그러니까 잠깐 청소년처럼 과도기적 방황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지금 IT가 지금 못 가는 이유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뭐 이번에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어갖고 조정을 받더라도 남북경협주랑 뭐 IT 쪽이 박살이 많이 나 있는데, 이쪽에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 보세요. 좋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면 됩니다. 저는 이거 리스트 어느 정도 뽑아놨어요. 조금은 이제 실제로 움직이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왜냐면 먼저 가는 이제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고 하니까 다시 추리긴 하겠는데, 일단 리스트는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IT주들이 좀 올라오면 지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는 반등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가던 길 가면 된다 정도고, 오늘은 현금 들고 가는 게 좋다.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 있을 때 괜한 기대감 갖지 말고, 돌파의 기대감이든 아니면 폭락에 대한 기대감이든 괜히 어느 쪽을 가도 이상할 건 없는 시장이에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가셔라.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30분 정도 되네요. 근데 지루하셨는지 아니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되신 분들은 뭐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뭐 도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 그냥 글이 없으면은 도움이 안 됐구나 생각할게요. 다음부터는 짧게만 하고 중요한 내용은 우리끼리만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듣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